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드 레인저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6cc고요. 최고 출력은 205마력, 토크는 51.0kg/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현장에서 컬러도 몇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블랙 컬러 가장 어떻게 보면 무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이미지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레이 컬러도 세련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테일라이트가 조금 더 돋보이는 컬러는 지금 보시는 그레이 컬러가 아닌가 싶고요. 단단해 보이고 남성스러운 이미지는 블랙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듯 싶습니다. 은근히 많이 선택하시고 판매량이 꽤 괜찮은 컬러가 바로 화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 실제보다 차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고, 좀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도 부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죠. 헤드램프는 C자형을 형상화한 DRL이 독특하고요. 덕분에 실제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바디를 보여주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전폭이 약 5cm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 같은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의 그릴이나 범퍼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았지만은 조금 더 터프한 느낌, 그리고 단단한 느낌을 아주 잘 전해주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는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휠 아치 부분은 역시 터프한 픽업 트럭답게 바디 컬러랑 다르게, 소재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디자인 면에서도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65, 18입니다. 사이드 스텝은 실용성을 강조해서 실제로 보면 디자인보다는 확실히 좀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고요. 발을 밟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이 거추장스럽거나 걸리적거리는 것들도 없습니다. 바이터보라고 되어 있고요. 가솔린 엔진이 아니고 디젤 엔진이죠. 바깥쪽 미러 마무리는 이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붙이지 않고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루프렉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위쪽에 이렇게 다양한 캠핑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렸을 때 조금 더 이 차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도 이렇게 렉이 있어서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범퍼의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여기에 발판을 하나 더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차량의 뒤쪽으로 진입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도 확실히 좀 이뻐졌고요. 포드의 엠블럼은 큼직하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적재 공간은 최대 적재량이 총 500kg라고 합니다. 위쪽을 살짝 들면 이 트렁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안쪽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재질이 오염이나 흠집에 튼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 너무 크면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잘 해주고 있고요.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굉장히 두툼하게 튼튼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테일라이트가 디자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신형다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이 범퍼 안쪽에 이렇게 스텝을 구성해 놓은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주유구는 운전석 뒤쪽 팬더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캠리스 방식입니다. 힙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안쪽의 공간은 기존부터 공간감은 워낙에 좋은 편이었고, 시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고,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겠는데 쿠션감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4A가 아니고 2A 타입이네요. 똑같고,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페달은 일반형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조사각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이 디테일도 잘 보시면 앞쪽에 그릴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금 4스포크 타입인데요. 안쪽에 스티치도 와일드 트랙이라고 해서 요 약간 주황색이 나는 요 스티치가 스티어링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A필러 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요걸 잡고 승하차를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이게 12인치가 세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신차다운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키온을 해보면 클러스터 구성도 확실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다른 것보다 이 12인치 세로용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사용하기 편해졌다. 그리고 진부한 어떤 픽업 트럭의 형태가 아니고 신차다운 느낌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 좋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다양한 기능들,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적응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유용합니다. 시동은 이쪽에 버튼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소소한 부분에도 충분하게 이 수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뒀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12인치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눈에 확 들어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요. 여기도 수납이 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4H, 4A, 4L, 그 다음에 2H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적절하고, 안쪽에 공간도 굉장히 좋죠. 조수석 수납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도 수납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별도의 또 공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필러 쪽에 이 손잡이가 있는데 시야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기능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죠. 선바이저는 조명은 별도로 없네요. 조명은 별도로 없고, 거울은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갖춰놨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실내등은 LED고 푸시 타입입니다. 테두리 부분, 거울 테두리 부분이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살짝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닫을 때 손잡이가 보통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뒷좌석이고요. 공간의 여유가 좋은 편이고,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고 짧은 점은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 차량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공간은 발 공간 충분하고요. 가운데 턱이 살짝 있기는 한데 성인 남성 3분이 앉았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SO 픽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생각보다 쿠션감은 나쁘지 않았고,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역할도 나쁘지 않고요. 역시 타고 내릴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2개 자리하고 있고요. USB A타입, C타입 충전 단자 갖춰놨고, 230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갖춰놨습니다. 뒤에서 보면 12인치 세로로 되어 있는 저 디스플레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구성이라든가 안쪽에 풀 디지털 타입으로 클러스터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신형 느낌이 많이 살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2리터 바이터보 디젤 엔진인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게 디젤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잔진동 같은 것들도 크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12인치 세로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한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도 후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라운드 뷰, 왜곡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이 광각 처리된 부분이 깔끔하고 후방도 또렷하게, 해상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기어 변속기는 실제로 해보면 되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면은 픽업 트럭보다는 이 세단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이렇게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랑 매뉴얼 모드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손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 설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어 번역 같은 경우도 어색하게 문장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포드 레인저 신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랩터인데요. C자형 DRL이 그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데코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디 타입도 살짝 더 넓고, 마력에서도 일반 와일드 트랙에 비해서 5마력, 10마력 정도 더 높기 때문에 토크는 51로 갔고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있어서는 확실히 랩터가 조금 더 잘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스펙도 물론 다르죠. 이 컬러는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크레용 아니면 팝 시멘트라고 하는 그 컬러인데, 차량의 이미지에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뒤쪽에도 랩터의 데코는 선명하고요.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랙하고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300kg입니다. 와일드 트랙은 500kg로 알고 있고요. 적재량에서도 차이가 나고 차 폭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토크는 같지만 마력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분명하겠죠. 스마트키는 포드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랩터가 확실히 시트 구성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전투기 랩터에서 그 컨셉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레터링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 컬러 자체도 이 주황색, 솔직히 소화하기 쉽지 않은 컬러인데, 이렇게 요소요소의 스티치라든가 여기 레터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어벤트 테두리 부분도 다 주황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단에도 주황색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시트의 착장감 같은 것들은 와일드 트랙보다는 랩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설 때 스텝도 랩터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카펫에도 레터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시멘트 컬러 너무 잘 어울립니다. 측면에서의 이 자세 같은 것들도 랩터가 확실히 좋은데요. 서스펜션이라든가 휠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레터링 같은 것들, 테이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 터프하고 단단한 느낌이 좋죠. 시승은 제가 동승만 가능하고요. 지금 인스트럭터 분이 별도로 계시고, 이 정해진 코스에서 차량의 실시 강성 같은 것들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앞차가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한데, 저 코스 이름 뭐라고 그러던가? 범피라고 하던가요? 범피고, 저건 뭐라고 그러죠? 저기 언덕이. 사면경. 사면경사? 저거 언덕. 일단 범피부터 진행합니다. 앞차랑 거리가 조금 있어야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각도가 표시가 돼. 각도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전환을 시키면. 이게 화면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 보고 가지 않아도. 화면으로 충분히 보이네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정도가 이게 확인이 되죠. 보통 이 정도면 찌그덕 소리 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실시 강성이. 좋구나.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다음은 경사면인데요.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급해 보이는데 실제 타면 이게 25도 경사가 또. 25도요? 네, 이 정도입니다. 25도 경사도인데 그 실제 보고 가면 돼요. 요렇게요? 근데 이제 실제 보면 경사로 진입하는 부분도 밖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25도 정도니까 이 정도인데 앞이 보이죠? 하늘이 보이네요. 자, 25도 경사입니다. 차 안에서는 하늘만 보이죠. 밖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25도에는 내리막은 이제 브레이크 기능을 써서. 안에서 체감할 때는 저 내려올 때도 바닥으로 꽂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셀 띄어도 되는구나. 올라올 때는 거의 하늘만 보고 가는 느낌이 들고요. 보면 이제 코너는 이제 디퍼 락 기능인데, 이런 기능은 이제 오르막을 험한데 가거나 오르막을 올릴 때. 디퍼 뒤쪽에 락거는. 기본적으로 넣죠. 여기 보시면 이제 퓨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내리지 않아도 옆에 뭐가 있는 장애물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카메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게 어디에서 위험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사면경사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카메라에서 확인이 되고. 옆에 막 바람 넘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하네요. 이상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드 레인저의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승기는 여유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